법무법인 김앤장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큰일이 터지면 자주 등장합니다. 주로 정부 반대편에 서 있죠. 현직 공군 중령이 이 김앤장의 군사기밀을 가져다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여기 취업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이군요. 네, 그 김앤장은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그걸 정정하고요. 한국 공군 중령이라고 하는데 법률사무소하고 로펌 어떻게 다릅니까? 법무법인이라고 이제 등기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의 그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무법인 하나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력서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보통 변호사들이 이력서를 쓸 때 내가 과거에 했던 소송이라든가 자신의 경력들을 좀 상세하게 제출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군사 기밀 누설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가 건네졌다라고 하고요. 아니 이분은 변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관이라는 것은 군대 내에서 이제 법조인 활동을 하는 군 판사, 군 검찰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법무관 신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차후에 이제 이 공직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펌에 취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라든가 외부로 누설돼서는 안 되는 자료들을 첨부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 자료로 이제 소송과 관련된 우리 군대 내에서도 소송이 많거든요. 그 소송까지 수행한 자료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 기밀을 김앤장에 보냈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방 개혁 관련된 어떤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방안이라든지 TOC과 관련돼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액 또 이런 거 그리고 이 무인 정찰기대 창설 관련된 수용시설 공사 현황 등등등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이 신암흑의 중령이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 사법시험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가 제가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군 법무관이군요. 그러니까. 예, 법무부관이고 이제 송무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각종 국방부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그런 실무 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김앤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소송을 서로 하고 있는데 소송 상대방에게 이 자료를 사실상 넘겨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군사 기밀 유출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 나갔던 공소장은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건데, 그러니까 이 신중령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공소장이 있는 거고 그 공소장에 나온 혐의만 오늘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유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화면에도 F-16D가 나간 것 같은데 그걸 미국과의 우리가 미국 업체에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도 김앤장 측에 넘겼다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제 그 가격이 넘어간다는 건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스튜디오 꾸미는데 뭐 1억 들어가나 10억 들어가냐에 따라서 대략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들어가겠다 추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거기에 장착된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무기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상대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 F-16D 같은 경우는 뭐 한 87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지금 한 30년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는 사실상 전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온 금액을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뭐 무인 정찰기 수용 시설, 무인 정찰기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납득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방안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있다고 하고 이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종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 수준의 장비가 장착이 됐다라는 부분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력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항공기의 성능과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종의 군사 기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문제인데 특히 이 직할부대 개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직접 관장하는 그런 어떤 부대나 혹은 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조직들이 국방부 직할 부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이는 군사 기밀에 대한 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소된 신중령은
뭐 누구누구 승진한다, 진급 여부도 다 이것도 다 비밀 여부인데 다 제가 저 공소장을 보니까 다 주변에 알리고 이 보안에 대한 개념이 매우 취약한 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쨌든 국방부에 근무하는 또 어쨌든 영관급으로 중요한 위치에 네.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취약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 대령 진급 결과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외부에 주변 지인들에게 다 카톡으로 보냈더군요. 예, 네. 다 알려줬고 또 뭐 부하 직원에게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남용한 혐의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 궁금한 건 도대체 김앤장은 이런 걸 어디다 쓸까? 이런 걸 받아서. 김앤장이 네.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물론요. 있는데 네. 그냥 김앤장 이야기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중요한 큰 건이라고 변호사들이 표현하는 소송 가액이 굉장히 큰 건은 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그 소송 당사자에게 먼저 선임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네. 기밀이 만약에 소송에 굉장히 유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 자체의 어떤 승소 패소로 가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 결국은 이제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나 기밀 싸움에선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이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소송 자료를 건네간 것이 로펌의 이익이 돼서 건네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과거에 내가 이런 소송도 해봤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고 이런 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목적에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취업자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공직인 지위에 그러니까요. 있던 사람이 네. 군에서 군사기밀 누설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것을 누설했다. 더군다나 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토부나 산업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비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 뭐 아무리 자기 취업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뭐 넘겼다고 주장한들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뭐 현직 검사에게 자기 이력서하고 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직 검사 그리고 네. 뭐 변호사 등 4명에게 본인의 이력서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유출된 여러 가지 군사 기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넘기면서 검토를 해달라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분명치가 않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왜 자꾸 자기 이 비밀과 자기 이력서에 대해서 자꾸 남한테 돌립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어쨌든 당사자들은 이 변호사나 현직 검사 있는 분들은 그걸 검토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네. 김앤장이 이제 취업 지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서 검토해줬을 뿐이고 이게 군사 기밀이 된지는 몰랐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왜 신중령이 그걸 그쪽에 보냈는지 그리고 검토한 당사자들이 정말로 군사 기밀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군 검찰이 그래서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고요? 이 압수수색이 네. 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과의 뭐 재판 거래해서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예, 그때도 이제 첫 압수수색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그 전에 이미 비공개로 이렇게 압수수색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이 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도 본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변호사는 피의자나 그 변호하는 방어권과 내부 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통상 정말 재질이 심각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이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비밀 서류들이 손쉽게 넘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의 의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 중에 취득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전역을 과정에 할 대한 겁니다. 얘기도 한두 번 어떤 해주죠. 처벌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역하는 이 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대부분 이렇게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는 이 전역 후 재취업과 관련돼서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중령이 어쨌든 김현장에 취직이 됐습니까? 일단은 취업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불구속 그 전에 기소된 신분으로 네.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관련된 법에 따르면 주요 고위공직자들은 바로 로펌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들이 로펌으로 바로 갔을 때 공직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정보를 누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일은 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직기강도 확립해야 되겠지만 이런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자신의 취업을 위해서 악용했을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네.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장이라는 법률사무소가 앞서 법률사무소라고 하셨죠? 네, 법률사무소가 툭하면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징용 피해자들 소송에도 관련돼 있었고 여기저기 너무 많이 연루됩니다. 굵직한 일에 이 문제는 손 변호사께 여쭤보면 또 이해 충돌이 있을까 봐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김현장과 기타 변호사들로 나뉘죠. 전체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중에 1조 매출을 김현장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정말 그렇게 나눠지네요. 예, 네. 변호사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네. 말 그대로 법률 사무소이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고 문제가 되면 거기만 싹 이렇게 이른바 도려내면 끝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관들, 장차관들이라든지 고위 공직을 지낸 분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건 김현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른바 거대 권력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러한 큰 뿌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군 중령이 김현장 가면 뭐 합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로비스트 하는 거 아니냐? 뭐 변호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해당 네. 분야에 대한 소송은 이제 일반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 거기 상대로 얼마나 이제 임할 쟁쟁한 수도 변호사가 있는데,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어떤 국내 최고의 로펌에 들어가서 상당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력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군인으로서의 신분은 좀 망각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군사기밀 누설 혐의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네.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종섭 편집국장,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박범계, 장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